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14일 도쿄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납치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토론회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납치 문제에 관한 장문대회 시상식도 개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장문대회의 고등학생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가고시마 현립 고운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후쿠도메 고옥기 학생의 장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풍화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2008년 8월 12일에 태어났다. 그 해보다 30년 전인 8월 12일 히오키시 후키 아게하마에서 남녀 한 쌍이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일본인 납치 사건의 하나이다. 내가 납치 문제에 대해 알게 된 계기는 평양방송이라는 북조선 라디오 방송을 우연히 들은 것이다. 생소한 언어에 흥미가 생겨 북조선에 대해 알아보다가 납치 문제를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납치 피해자 가족이 우리 가까이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 평온하게 지내던 가족을 갑자기 빼앗기는 슬픔과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가족을 빼앗긴 채 46년의 세월이 흐르고 납치 사건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간다.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간다는 풍화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나는 2023년 여름 납치 피해자 가족인 이치카와 케니치 씨와 다츠코 씨 부부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방문한 이치카와 씨 댁에는 일본어로 가에루, 돌아온다와 같은 발음의 단어인 개구리의 인형 등이 돌아온다는 소원을 담아 많이 놓여 있었다. 1978년 8월 12일 케니치 씨의 남동생 슈이치 씨는 교제하고 있던 마스모토 루미코 씨와 함께 후키아게 하마에 석양을 보러 갔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 15년이 지난
1993년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때까지 15년 동안 가족들은 슈이치 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슈이치 씨의 이야기가 나오면 부모님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이었다. 어디에 있어도 좋다. 잘 지내고만 있다며 슈이치 씨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어머니 토미 씨의 말이다. 그러나 토미 씨도 아버지 다이라 씨도 아들 슈이치 씨와의 재회를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금 형인 케니치 씨 부부는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동생 슈이치 씨와의 재회를 이루고 싶다고 강하게 바라고 있다. 진전을 볼 수 없는 현실의 상황에 대한 초조함이나 답답함, 무엇보다도 납치 문제가 풍화되어 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을 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여러 장소에서 강연 활동이나 서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풍화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는 중학교 과제 연구에서 납치 문제에 대해 포스터 발표를 했다. 그러나 주위의 반응은 매우 적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이치카와 씨 부부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해 중학교에서 강연을 열었다. 모두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까지 있었다. 그만큼 가슴을 울리는 납치 피해자 가족의 말이었다. 나에게 8월 12일은 생일이기 때문에 경사스러운 날이다. 하지만 납치 사건을 알게 된 뒤로는 납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날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풍화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치 문제를 젊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풍화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전통 차 문화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녹차가 전해진 것은 일본 시대 구분인 나라 헤이안 시대에 해당하는 710년부터 1192년 사이에 당시 중국의 선진 제도와 문화를 배워 도입하려고 중국으로 갔던 견당사나 유학 갔던 승려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처음 일본에 전해진 차는 지금과 같은 기호품으로서의 음료가 아니라 약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한방적인 개념하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후 귀족 계급에서 차를 접하게 되었으며 차를 마시는 방식이 점차 세련되고 의식화되면서 일본 고유의 차 문화인 다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다도란 마음을 가다듬으며
차를 우려내어 손님을 대접하는 의식입니다.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 손님을 향한 환대의 마음과 미학 등 아름다운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일본의 전통 문화입니다. 또한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 다시리 꾸밈새, 다도구, 화가자 등 여러 예술이 융합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다도를 통해 사람들은 단순히 차를 우려내는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 예절까지도 배웁니다. 에도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도는 막부의 공식 의례로 채택되었으며 무사 계층에게 필수적인 교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차는 귀족이나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도 점점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가정에서도 일상적으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센차의 제조법이 확립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차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38년 나가타니 소엔이라는 인물이 차를 만드는 방법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여 우수한 센차 제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나가타니 소엔은 센차의 시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차 제조 방식보다 더욱 정교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센차는 차잎을 정렬 건조하여 제조한 것으로 선명한 녹색의 차탕과 은은한 단맛, 깊고 그윽한 향을 자랑하며 옛 도쿄인 에도의 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이후 센차는 전국적으로 퍼져 일본 차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일본의 차 문화는 엄격한 의식과 예법을 따르는 다도와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생활차의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다도는 현재는 철학과 미학이 담긴 종합예술로 평가받고 있고 현재도 많은 일본인이 교양과 취미로서 다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생활차 분야에서는 현재 일본에는 100종류 이상의 다양한 차가 존재하며 현대적인 형태로서 깡통이나 수지병에 담겨진 차가 판매되어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식사 후나 갈증이 날 때 또는 손님을 대접할 때 차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습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차에는 암 예방, 당뇨 개선, 동물 세포막 물질의 감소, 썩은 이빨 예방, 입냄새 제거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탄닌과 카테킨 외에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와 미용 및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비타민 등 다양한 성분이 서로가 작용하여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커피와 비교했을 때 차의 카페인은 동맥경화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고려하면서도 카페인을 섭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음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 차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어 차의 수출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약 1000여 톤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한때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 확산의 영향으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만 2024년에는 과거 최고치인 약 8,800톤에 도달하였습니다. 일본 차의 세계적인 붐의 영향에 의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다도를 직접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다도 교실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지금까지 차를 마시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마셔본 사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차를 마셨습니다만 처음에는 그 맛을 잘 몰랐고 일본의 차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생활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장면에 차를 마실 기회가 생겼고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나 혼자 책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북조선과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해져서 북조선의 사람들도 일본 차를 비롯한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전통 차 문화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 와싱턴에 와서 미국의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조선뿐만 아니라 한국 상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의론을 좀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제가 너무 관심을 좀 가졌던 것은 미국 전문가들의 그 안에 3월 8일 날에 노동신문에 나왔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 거기에 대한 강한 관심이 미국 전문가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기사는 김정은 전 비서가 중요한 그 조선소들에서 좀 함성 그 건조 사업을 좀 현지에서 교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선박공업, 그 선박공업의 발전에 관한 그 전략적 관점으로 좀 제시를 좀 했다고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만, 특히 미국 전문가들이 그 관심을 좀 주고 있는 것은 이 기사 마지막의 부분에서 김정은 중수가 제8자 단체회 결정에 따라 지금 그 추진되고 있는 그 사업 역시 핵 동력
전략 유도 당 잠수함 거기에 좀 그런 건조 실대를 좀 현지에서 우려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국 전문가들이 관심을 좀 주고,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번에 좀 사진도 공표했기 때문에 그 사진에서 김정은 씨가 너무 큰 잠수함을 좀 보고 있는 교회하고 있는 그런 사진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진 갖고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이번에 언급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원자력 잠수함을 좀 북조선이 가지게 되는 것은 미국으로서 볼 때 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이 완전히 좀 원자력 잠수함을 좀 가지게 되는 것은 역시 러시아와 북조선 관계랑 것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이 너무 강한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는 러시아 북조선 사이에는 새로운 조약을 좀 체결했던 일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러시아는 북조선의 원자력 잠수함에 기술을 먼저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이 의심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까지는 러시아의 북조선에 대한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고루한 그런 군사력의 기술을 한 것은 북조선에 대해서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좀 오래 유지를 좀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에 관해서도 탄도미사일에 관해서도 소련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했던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북조선이 러시아를 완전히 지지하다가 탄약을 좀 공급도 하고 병사도 방연을 했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군사적 협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하에서 러시아도 북조선에 대한 원자력 잠수함의 기술을 한 것은 공유를 좀 해왔던 것은 아닌가라고 거기에 미국에서는 너무 큰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도 거기에 너무 주목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이 3월 8일 날에 조선중앙통신의 기사에 관해서 큰 주목을 좀 했던 것은 그런 러시아 북조선 사이의 군사적 협력 관계가 많이 좀 변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북조선의 원자력 잠수함의 기술적인 그런 원조를 좀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좀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원자력 잠수함 건설이 너무 좀
진행 빨리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좀 순조롭게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도 김정은 씨가 이런 원자력 잠수함의 건설에 대해서 현지에서 지도를 했다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조회를 좀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북조선이 원자력 잠수함에 가지게 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에서 기술 원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으로 좀 될 가능성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러시아의 자세도 다시 변화가 되고 계속 러시아가 북조선의 원자력 잠수함 건설에 지원을 좀 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우리가 지목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